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AI로 리서치 워크플로우를 완성하다. 뭐 이렇게 좀 제목을 적어봤는데 사실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사이스페이스라는 AI 툴에 대해서 이용법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논문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디스클레이머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루비콘의 팀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이스페이스의 한국 파트너사, 그리고 국내 학회의 논문 투고와 피어 리뷰 과정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스칼라원이라는 또 논문 투고 시스템을 국내에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신여대 굉장히 오랜만에 왔거든요. 15년 만에 왔고, 사실 제 업력이 27년 정도 돼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27년 동안 저는 도서관에 주로 학술 정보, 뭐 프로퀘스트, 뭐 랩웍스, 뭐 도서관 프락시 시스템 여러 가지 그런 도서관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랩웍스만 10년 동안 한국 담당 매니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주로 이제 논문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어떤 거를 진행을 해드렸냐면 학술 사이트에서 논문 검색하시고 어떻게 레프웍스로 저장했다가 폴더별로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논문 쓸 때 인용 문헌, 참고 문헌, 투고하고자 하시는 학회 스타일로 어떻게 이런 출력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 맞추시는지 이런 거를 좀 진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뭐 AI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네. 정말 AI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구 리서치를 바꿔드릴 수 있을지도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다 GPT는 다 써보셨잖아요. 그죠? 네, 뭐 퍼플렉시티, 클로드 여러 가지 AI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AI 툴이 여러분들의 리서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네, 어떻게 바꿨냐면 시간은 10분의 1로 줄이고 논문 작성과 리서치에 필요한 이런 그 연구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런 모든 리서치의 과정의 효율성을 10배 업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요하게 논문 탐색부터 그리고 이렇게 탐색된 논문들을 요약을 하시고 연구자료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연구자료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 논문 작성할 때 네, AI가 논문 작성을 해주긴 합니다만 네, 합니다만 일단 어떻게 논문 작성할 때 초안을 쓰시는지 그리고 그 연구 성과 발표 및 홍보가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뭐 논문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냥 학술 출판된 논문을 그냥 학회지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면 과거에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 제가 작성했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왜냐면 제 논문을 다른 연구자가 또 글로벌하게 연구자들이 또 내 논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더해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느냐? 쇼츠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AI로 여러분이 작성하셨고 학술 출판한 논문을 어떻게 쇼츠로 만들 수 있는지 네,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부분이 더 기자님.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자,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로 논문 작성에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이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했다면 어떤 식으로 논문에 표현을 하시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8가지의 챕터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학술 연구, 리서치와 AI에 대한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요즘에는 AI를 쓰지 않으면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네. 우리 GPT 안 써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네. 그만큼 다 누구나 AI 쓰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쟁도 하실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네. 다 동감하시죠?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3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슈퍼 에이전트 A라는 게 나왔어요. 네. 자, 슈퍼 에이전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AI는 크게 뭐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신 GPT처럼 생성형 AI.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잠깐 여기 화면에 있지만 뭐 펠로우나 뭐 젠스파크나 스카이워크나 이렇게 에이전트 AI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슈퍼 에이전트 AI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생성형 AI는 미슐랭 3스타의 최고의 셰프예요. 네. 학습한 내용으로 만약에 파스타 만들어 하면은 정말 좋은 파스타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슈퍼 에이전트 AI는 그 각 전문 분야의 박사급 이상의 연구 AI 연구 조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 에이전트 AI는 입력된 프롬프트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있는 박사급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조교 AI한테 일을 시킵니다. 반응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하는 AI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펠로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술 연구에 특화된 그 최적화된 AI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주로 하게 설명드릴 사이스페이스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뭐 AI 보면은 뭐 날씨 정보부터 주식 정보도 막 하시고 꿈 해몽도 하시고 막 그러시죠. 네. 근데 이 사이스페이스라는 거는 학술 연구에 특화된 AI예요. 그래서 문헌 탐색, 분석, 요약, 정리, 논문 작성, 홍보 쇼츠 비디오까지 할 수 있는 AI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AI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글은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인덱스해 놓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미나이를 런칭했죠. 네. 그러면 이 방대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미나이라는 AI가 정말 여러분들의 리서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노트북 LM이라는 또 리서치 전용 AI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노트북 LM에 대한 워크숍도 한번 진행을 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AI 중에 하나는 구글의 노트북 LM.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AI는 전문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쓰실 수 있는 A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연구에 특화된 AI가 나왔고 코딩을 몰라도 누구나 그냥 데이터만 쭉 입력하고 차트 만들어줘 하면은 데이터 시각화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AI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AI는 이제 전문가만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께 다 쓰실 수 있는 범용적인 도구가 됐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AI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을 그냥 제 뇌피셜한 자료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논문 요약할 때 1시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걸리시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네, 근데 AI를 통해서 논문 요약을 하게 되시면 5분 내에 논문 분석이 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의 핵심 키워드 뽑아줘. 핵심 실험 방법론이 뭔데 연구 대상이 누구였고 이 논문에서 연구 한계점이 뭐야 라는 거를 읽으시지 않으셔도 PDF 논문만 업로드하게 되시면은 그런 것들이 싹 다 분석이 됩니다. 네, 굉장히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회에 논문 투고를 하시기 위해서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투고하시겠으나 학회 편집위원회 피어 리뷰 과정에서 리젝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리비전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투고하시기 전에 문장 재구성을 AI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논문 출판이 됐고 이제 학회 활동하시는 학회로부터 학술 대회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의뢰 받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회에서 발표할 슬라이드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화면상에는 2, 3일이라고 했지만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걸리는 작업이에요. 네. 근데 AI를 활용하게 되시면 10분 내에 여러분들의 쓰셨던 논문들이 학회 발표할 수 있는 슬라이드 완벽본은 아니더라도 초안으로 쭉 나옵니다. 네.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AI를 안 쓰실 이유도 없고 AI는 여러분들 리서치 과정에 굉장히 연구 파트너로서 좋은 도구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AI가 나왔어요. 네. 다 눈에 익으신 AI들이 좀 많죠. 네. GPT 있고, 뭐, 엑슬릿, 뭐, 퍼플렉시티, 클로드, 이런 AI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AI를 내가 어떤 AI를 써야 될지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비공개로 그냥 저만 조금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진 찍으셔도 공신력은 없으니까 찍으셔도 되시지만 참고용으로 하시고요. 저의 그냥 그 현재 나와 있는 AI들이 이 논문 작성하는 단계별로 어디에 활용하면 더 좋을지를 제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예요. 아직 공식화된 자료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쓰십시오. 자, 보시면 GPT부터 사이니토까지 연구 주제 선정, 물원 고찰, 방법론 설계,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해석, 논문 작성, 발표 및 성과 발표 및 공유. 이렇게 한 8가지, 7가지, 8가지의 리서치 단계에서 AI들이 어느 AI가 더 일을 잘하는지를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표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AI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이언스페이스는 문헌 탐색, PDF 분석을 잘하는 반면 컨퍼런스 슬라이드는 못해요. 다른 거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펠로우는 슬라이드 작성을 컨퍼런스 슬라이드를 잘 만들지만 사이언스페이스는 못하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AI들마다 각 연구 프로세스에 맞게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툴들이 전문 분야가 다 틀린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I 하나만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AI마다 자기 전문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T는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하게 사이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드릴 거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 펠로우라는 것도 한번 슬라이드 만드는 것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언스페이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원스톱 워크플로우예요. 즉 문헌 고찰, 분석, 정리, 문장 재구성, 쇼츠 비디오 만드는 것까지 네, 얘가 요거를 잘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언스페이스가 잘하는 분야는 챗 기능을 통해서 PDF 분석을 잘해요. 우리 선생님들 PDF를 일단은 문헌 검색하시고 탐색하신 다음에 일단 읽지 않더라도 PDF를 일단 다운받으시잖아요. 네, 뭐 10건, 20건, 50건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네, 그 PDF를 얘한테 그냥 쭉 업로드하게 되시면 얘가 다 분석을 해요. 네, 요것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이언스페이스는 2억 6천만 건 이상의 학술 자료가 다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 검색하게 되시면은 추천 질문부터 여러 가지 그 학술 자료에 대한 오픈 액세스 논문까지도요. 네, 여러 가지 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이언스페이스 잠깐 특징 설명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GPT는 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기본적인 툴인 것 같아요. 유료이건 무료이건. 네, 왜냐하면 유료면은 더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무료 버전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합니다. 네, 그래서 GPT는 무료 버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PT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때로는 펠로우, 뭐 때로는 지금 사용하시는 뭐 퍼플렉시티가 유료 계정이 있으시거나 클로드가 있으시거나 네, 이렇게 GPT를 중심으로 해서 학술 연구에 특화된 사이스페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 누누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AI는 하나만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논문 탐색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논문 탐색 쪽인데 자, 먼저 여러 학술 사이트가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리스도 있고, 프로퀘스트 있고, 앱스코 있고, 사이언스 다이렉트, 와일리, 스프링거, 뭐 DBP야, 키스 굉장히 많죠? 네. 자, 근데 그 사이트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 구글 스칼라를 제가 먼저 처음에 갖고 왔어요. 네, 왜냐면 구글 스칼라도 주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에서 이 사이스페이스의 AI 기능이 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차이점을 잠깐 여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주로 검색하실 때 사용하시는 구글 스칼라 화면 1번, 그 다음에 2번. 네.
혹시 어떤 게 틀리신 것 같으세요? 자, 다시 한번요. 1번과 2번. 1번과 2번. 뭐가 틀리죠? 오른쪽에 뭔가 사이스페이스 로고가 있고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1번. 자, 1번 하면 없었죠. 네, 없었는데 자, 2번 화면에는 사이스페이스에서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느끼셨겠지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위에 부분에. 자,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해서 ask size space AI라는 게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화면을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자, 입력했던 구글 스칼렛에서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사이스페이스 AI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구글 스칼라에 검색된 결과들마다 보시면 Related Papers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버튼이 Chat with Paper라고 되어 있죠. 결과들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바로 이 검색된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된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이 버튼을 통해서 AI가 추천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된 이 논문을 AI하고 채팅하면서 분석하시고 요약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구글 스칼라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이스페이스라는 AI 학술 연구에 특화된 AI 기능에서 활용하게 되시면 요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결과적인 화면만 먼저 잠깐 보실게요. 자, 제가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입력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로딩이 되는데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죠. 네, 나오고 바로 Ask SciSpace AI를 누르게 되면 자, 해당 내용으로 이 사이스페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핵심 정보, 이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했었던 논문들은 뭐가 있는지가 밑에 부분에 쭉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글 스칼라와 또 AI 코파일럿 기능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Related Papers는 이 논문에 관련된 문헌을 그냥 사이언스페이스가 추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챗 위드 페이퍼를 누르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가서 오른쪽에 이 논문의 핵심이 뭐야? 연구 방법론은 뭐였고 질문을 쭉 이 프롬프트 창에다 입력하게 되시면은 해당 내용으로 이 사이언스페이스가 이 내용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해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구글 스칼라에서 방금 보셨던 기능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이스페이스만 있는 AI 코파일럿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파일럿 기능은 주로 네 가지의 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선 검색된 학술 사이트에서 AI 기반으로 논문 요약할 때, 네, 그리고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AI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2억 6천만 건의 학술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내용으로 아마 AI가 답변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해당 논문에 대한 분석과 요약을 요청할 때, 네, 이런 것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이언스페이스의 AI 코파일럿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만 제공이 돼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제공이 되는데,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롬 익스텐션 기능 메뉴를 통해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하게 되면은 바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핀으로 고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왜인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크롬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면 이제 학술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네.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보시면 설치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학술 사이트에는 그냥 평상시 보시는 화면이죠. 네, 근데 이 크롬 익스텐션이 설치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 패널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미 사이스페이스에서는 2억 6천만 건의 학술 자료를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용자들이 이 AI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버튼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Related Papers 관련 논문들, Key Takeaway, 주요 시사점, 네,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뭐 이런 결론,
뭐 요약하기 이런 버튼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코파일럿 패널들은 사실 학술 사이트마다 약간씩 나타나는 모습들이 틀립니다. 펀메드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네이처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오죠. 네, 구글 스칼라는 결과 목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파일럿 패널들이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아이콘으로 사이언스페이스 로고가 보일 거예요. 네. 얘를 켜게 되시면 해당 채팅 기능에서 이 논문에 대한 요약, 분석, 궁금한 질문들, 핵심 키워드 추출해줘, 결론이 뭐고, 뭐 관련 문헌을 다시 한번 검색해줘. 이렇게 그냥 GPT의 이 논문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질문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AI 채팅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학술 사이트에서 이제 AI 코파일럿으로 검색된 논문들, 학술 사이트의 논문을 이제 요약하시고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사이언스페이스에는 2억 6천만 건의 학술 데이터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AI에서 논문 검색할 때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뭐 스코포스, 뭐 혹은 뭐 DBP야, 리스, 뭐 여러 가지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텐데 사실 그 키워드 검색으로 주로 하시게 되면은 해당 검색된 결과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한 논문이 뭔지 파악하시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대부분의 학술 사이트에서 검색어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논문 제목이나 저널명, 초록에서 매칭되는 결과 목록을 제공을 하지 정말 나는 예를 들어서 실험 대상이 30대 이상의 흡연 남성을 위한 뭐 논문만 뽑고 싶다.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각 검색된 결과들의 연구 방법론부터 핵심 인사이트, 핵심 키워드를 검색 결과 목록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이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핵심 인사이트, 연구의 한계점, 뭐 방법론은 어떤 걸 썼고 초록을 요약을 하고 물론 이 논문들의 메타데이터는 다 오른쪽에 나오지만 이 논문이 정말 내 연구에 필요한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파악하실 때는 이렇게 사이언스페이스의 결과 목록을 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요번 챕터에서는 사이언스페이스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그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저는 그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스라는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 관련된 질문들을 얘가 먼저 추천을 해줘요. 바로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되시지만 해당 추천된 논문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해서 AI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살펴봐 드릴게요. 자, 검색어를 입력을 합니다. 자,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잠깐만요. 입력된 검색어에 대해서 뭔가 얘가 관련성이 높은 5개의 논문으로부터 앤서, 핵심 인사이트를 얘가 추출을 했어요. 즉 제가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더니 이 밑에 부분에는 관련 논문들이 쭉 나올 텐데 이 논문으로부터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설명,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얘가 정리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뭐 바이오마커는 뭐 이렇고 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해당되는 그 관련된 논문들을 밑에 화면에 보시는 그 검색 결과 목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컬럼 추가가 있거든요. 네, 컬럼 추가. 근데 이 컬럼 추가는 무료 버전에서는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5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여기 X표로 지우시고 원하시는 컬럼들을 더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 컬럼들이 뜻하는 건 뭐냐면 자, 보시면 그 5개 컬럼이 무료 버전에서는 이용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 그 다음에 아까 화면상에서 보셨던 내용들 중에서 원하시는 컬럼들을 추가하게 되시면은 해당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컬럼으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이언스페이스의 무료 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구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해당 논문에 대한 풍부한 메타데이터 플러스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분석하시고 요약할 수 있는 핵심 컬럼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사이언스페이스에서는 한 6천만 건 이상의 오픈 액세스 데이터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픈 액세스라는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게 되시면은 해당되는 오픈 액세스 논문까지도 네, 충분히 또 사용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입력되어진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상단에는 입력된 키워드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가 정리된 화면이 먼저 나와요. 네, 화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화면 밑에 보시면 Save to Notebook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겠지만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참고할 만한 문헌, 참고할 만한 인용 테스트다라고 하시면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시면 충분히 해당되는 논문을 해당되는 부분을 이용하실 때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딥 리뷰라는 검색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이게 최근에 그 사이언스페이스에서 에이전트 AI라는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오기 전에 이제 딥 리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에이전트 AI처럼 뭔가 입력되어진 프롬프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질문하면서 디테일한 질문을 AI와 주고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깊이 있게 이렇게 좀 AI로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요 딥 리뷰가 이제 그 슈퍼 에이전트 AI로 대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화면상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특정한 제가 이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소셜 미디어가 대학 선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제 어떤 거를 어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답변을 하게 되시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AI를 활용해서 프롬프트 상에 입력을 하실 때 이 팁 리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터레이처 리뷰에 이제 컬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화면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처럼 여기 보시면은 리미테이션, 그다음에 컬렉션, 뭐 결과 이런 컬럼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컬럼을 추가하게 되시면은 해당되는 컬럼들이 결과 목록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해당 컬럼들을 추가하시면서 전체 검색된 결과에서 해당 논문들을 다 분석하고 싶으실 때 유용하게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언스페이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TLDR이라는 용어가 좀 나오거든요. 네, TLDR. 네. 여기 혹시 어떤 뜻인지 혹시 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약자로 too long didn't read. 네,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굳이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한 줄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TLDR이 이 사이언스페이스에서는 화면에서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TLDR이라는 용어를 보셨을 때는 한 줄 요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검색된 리터레이처 리뷰라는 메뉴를 통해서 검색된 논문의 한 줄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 줄 요약은 전체 풀테스트 내용과 초로 전반적인 내용을 얘가 다 분석을 해서 한 줄로 이 논문을 요약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결과 목록,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특정 논문의 서머리 부분에서도 TLDR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된 결과 목록에서 서머리를 누르게 되시면 이 해당되는 논문들이 쭉 요약된 내용이 나와요. 네, 요약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머리란 버튼을 리터레이처 리뷰에 검색된 결과 목록에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네,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논문들마다 여기 챗이라는 기능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 챗 기능은 학술 사이트와 AI 코파일럿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논문에 대해서 AI 채팅 기능으로 분석하고 싶을 때 이 챗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특정한 검색 결과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이 논문의 풍부한 메타데이터 항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저자명, 뭐 저널명, 얘가 오픈 액세스인지 아닌지, 한 줄 요약, 초록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인용된 인용 문헌 횟수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채팅 기능으로 이 논문을 요약할 수 있는 AI 채팅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화면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조금 잘라서 좀 보여드리면, 화면 밑에는 메타데이터 밑에는 이 논문에 대한 관련 질문들. 네, 그냥 여기 보시면 result of the paper.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가 뭡니까? 라는 거를 뭐 프롬프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바로 요 미리 세팅되어 있는 질문 프롬프트를 가지고 클릭하게 되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채팅 박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분석이 돼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citations는 이 방금 보셨던 논문을 인용했던 피인용 문헌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인용한 레퍼런스 문헌들은 뭐가 있었고, 관련된 논문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related literature 리뷰 기능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된 문헌들의 소스 출처 내용을 다 살펴보시고, 화면 밑에 보시면은 이 입력되어진 키워드에 관련된 related questio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실 때에는 제시하셨던 혹은 입력하셨던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어떤 관련 질문으로 또 새로운 연구 논문을 탐색하시거나 해당되는 다른 문헌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실 때 이 related question을 활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 탐색 쪽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연구 트렌드 탐색이에요. 네, 연구 트렌드라고 하시면은 현재 연구하고 계신 키워드별로 어떤 키워드에 어떤 토픽들이 내 연구 분야에서 또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연구 문헌들은 어떤 최근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연구 트렌드를 탐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연구 트렌드를 탐색하시는 방법 중에는 이 사이스페이스에 이제 Find Topics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화면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시면은요. 자, 지금 관련된 문헌들을 사이스페이스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찾아진 문헌으로부터 토픽을 또 추출을 해요. 그리고 문헌 말고 또 외부 소스에서 뭐 특허라든지 다른 인터넷 외부 소스에서 관련된 토픽이 있는지 찾고, 이렇게 소집된 토픽들의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검색 결과로 토픽 파인드 토픽 기능에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입력했던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스라는 키워드에 관련된 토픽들은 뭐가 있는지 이 용어에 대한 설명과 관련 토픽들이 쭉 오른쪽 화면 상단에 제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토픽들, 이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토픽들이 무엇이 있고 특정한 이 토픽과 관련된 문헌들은 뭐가 있는지를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문헌의 저자와 연도를 클릭하게 되면 사이스페이스에서 다시 해당되는 문헌으로 이동이 돼서 분석 작업을 또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이 토픽에 있는 answer from top 5 topics, 아까 보셨듯이 리터레이처 리뷰에도 뭔가 answer라는 게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 answer와 또 find topic 기능의 answer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되어진 키워드에 관련된 토픽에 대한 인사이트, 핵심 내용들을 용어를 설명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이 문헌들이 정리됐을 때 어느 문헌에서 참조했는지는 번호 형태대로 클릭하게 되시면은 해당 용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헌들을 보셨고 해당 문헌들의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사이스페이스에서 해당 문헌을 쉽게 또 탐색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d topic과 연관된 기능이긴 한데, topic 디렉토리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기능은 화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디렉토리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topics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사이언스페이스에는 2억 6천만 건 이상의 학술 자료가 학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억 6천만 건의 학술 데이터로부터 토픽을 다 추출을 해요. 그리고 디렉토리처럼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토픽 디렉토리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도별로 발표된 논문 분포도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에 관련된 문헌이 뭐가 있었는지, 오른쪽에는 related topics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매트릭스 부분에 뭐 인용된 페이퍼들 혹은 피인용된 문헌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픽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지만, 자, 해당되는 그 토픽 디렉토리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이 메뉴는 그 사이언스페이스 메뉴 왼쪽에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홈페이지, 사이언스페이스 홈페이지 하단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토픽 디렉토리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학술 연구와 AI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논문 탐색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논문 요약 및 분석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논문 요약과 분석 부분 중에서 이제 AI로 어떻게 논문 요약할지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안 해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제임스 파크, 네, 제임스 파크에다가 제가 다운받았던 논문 한 건을 업로드를 하고 얘한테 프롬프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사실은 논문 딱 올려놓고 해당 논문의 주요 핵심 내용하고 키워드, 연구 방법론, 실험 방법, 연구 대상, 결론, 향후 과제를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넣으시면 되거든요. PDF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연구 목적은 이렇고 배경은 이렇고 주요 키워드 및 핵심 개념, 연구 방법론 쭉 제가 나와 반응했던 답변을 제시했던 내용을 제가 캡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네, 괜찮은데 너무 내용이 좀 많아요. 조금 얘가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논문을 제가 다시 야, 이렇게 말고 그냥 이 논문에서 나는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논문의 주요 키워드하고 연구 주제만 좀 보고 싶어 라고 프롬프트를 다시 넣게 되면 얘가 지금 보는 화면처럼 주요 키워드와 논문 연구 주제 목적을 잘 표현을 해주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자, 그리고 자, 그 전에 동일한 논문을 가지고 GPT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 논문의 연구 주제와 키워드와 연구 주제를 뽑아줘 라고 했더니 GPT도 일을 잘합니다. 네, 잘해서 보시면 해당 논문의 주요 키워드는 이렇고요. 연구 주제는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화면상에 다 제가 받진 못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텍스트로 쭉 추출해서 보여드리면 제임스 파크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얘가 주요 키워드는 이렇고 연구 주제 목적, 방법론, 뭐 제한점, 뭐 관점에서의 이해 이렇게 다 잘 뽑아줘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키워드와 연구 주제였다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GPT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얘도 그나마 젠스파크보다는 그냥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논문 주제 키워드, 연구 주제 뽑아줘 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까 AI는 하나만 쓰시면은 안 됩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전문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우리 선생님들 PC에 다운받았던 PDF 논문을 이 사이언스페이스로 심층 분석하기 전에 우선 한번 필터링 하셔야 될 거예요. 10개, 20개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 중에 딱 나한테 관련 있는 논문이 몇 개 있는지를 PDF를 열어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AI한테 연구 주제와 키워드 뽑아줘라고 그냥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GPT가 요약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으로 사이언스페이스의 챗 위드 PDF 기능으로 논문 PDF를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그 사이언스페이스의 챗 위드 PDF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셨던 PDF를 정말 잘 요약을 해주고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PDF를 분석을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AI하고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화면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사이스페이스 화면 오른쪽에 보면 챗 위드 PDF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PDF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폴더에 저장하겠습니까? 선택하는 거였고요. PDF가 올라가면 이제 얘가 자세하게 분석할 준비를 끝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챗 기능 쪽이 이제 채팅 기능이거든요. AI 채팅 기능. 그래서 아까 디폴트로 있었던 관련 버튼들 누르게 되면 이 논문에 제가 결과가 뭐니라고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논문에 있는 내용 다 요약을 해주죠. 한글로 영어 논문이지만 한글로 나온 이유는 오른쪽에 제가 언어 인터페이스 설정을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suggestion이라는 거는 AI가 이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미리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추천하는 질문들입니다. 네,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결론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제가 조금 뒤로 옮길게요. 자, 여기 채팅 기능에다가 이 논문과 관련된 질문을 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자, 화면을 쭉 올리면, 네, 이렇게 뭐 이런 논문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무엇이라고 했을 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를 이 특정한 부분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콕 집으시잖아요. 그만큼이 블록으로 처리가 돼요. 블록 처리되면서 마우스 메뉴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블록 처리된 요 텍스트를 설명을 해준다든지 서머라이즈, 요약을 해준다든지 또는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줘라는 기능, 마우스 기능 버튼이 있어요. 관련 문헌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논문 전체와 관련된 문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블록 처리된 이 텍스트와 관련된 논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논문 전체에 관련된 논문과 관련된 논문 전체와 관련된 관련 논문 찾는 거하고 특정 블럭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논문 찾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내용을 좀 좁혀서 관련 논문 찾으실 때 네, 유용하게 네, 활용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그 중간 부분 보시면 네, 화면이 좀 넘어갔네요. 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 explain mass and table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요게 조금 굉장히 여러분들께 좋은 AI 활용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논문 안에 복잡한 표, 피겨 부분을 이 버튼을 활용을 하면은 그 피겨나 테이블이 캡처가 돼가지고 채팅 기능이 AI가 해당되는 내용을 다 분석을 해서 줘요. 이게 어떤 테이블이고 어떤 데이터의 내용이고 이 피겨가 뜻하는 건 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따 다른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갖고 계신 논문을 수초 내에 요약할 때 방금 보셨던 사이스페이스 챗 위드 PDF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디오가 제 PC에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PDF 논문을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팟캐스트라는 버튼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이 논문에 대한 핵심을 볼 수 있는 오디오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바로 읽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이동하면서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논문을 요약된 내용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내용 중에서 아까 PDF 업로드 하신 다음에 팟캐스트를 누르게 되시면 해당 논문의 오디오북이 쭉 다 생성이 되고 이 MP3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서요. 휴대폰 또는 PC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오디오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more than a year 기관 차원에서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차원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researchers were looking at a composite outcome. 포인트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논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팟캐스트 오디오로 이렇게 좀 다운받아서 기관, 대학 차원에서 논문 홍보를 위한 오디오북으로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이제 해드릴게요. 챗 위드 PDF, 논문 내용 분석 가능하다. 특정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시면 블록 처리가 돼서 해당되는 텍스트에 대한 설명, 요약, 관련된 논문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부분만 나중에 내가 노트북에 저장하고 싶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모장에다가 저장할 때 이렇게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 Save to 노트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Explain Math and Table이라는 기능 활용이 되시면 지금 제가 샘플로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논문의 이 피겨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분석하고 이게 어떻게 이 피겨가 어떤 의미로 작성이 됐는지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Explain and Math and Table을 누르신 다음에 분석하고 싶은 피겨, 복잡한 구조의 테이블, 데이터 세트, 수학 공식을 블록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블록 지정하시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캡처가 돼서 채팅 기능에서 이 피겨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항혈 소판 치료를 위한 애슈어 데스 연구 설계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 피겨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사이언스페이스만 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GPT도 가능해요. 네. 근데 GPT에다가 특정 부분을 피겨를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해주긴 합니다만 뭔가 전문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이언스페이스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 논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일한 피겨 부분을 GPT에 붙여넣기 해서 분석을 시키는 거하고 사이언스페이스에서 분석을 시키는 거하고 약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해주긴 해주는데 얘가 뭔가 조금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준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사이언스페이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논문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논문에 있는 이 피겨의 전반적인 관계를 다 해석을 하면서 분석된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분석되어진 내용의 출처도 논문 내에 어느 부분인지도 얘가 다 보여주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챗 위드 PDF 기능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논문 요약 분석의 이제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자, 좀 더 남았고요. 자, 먼저 이제 그 논문들을 여러 건의 PDF 논문들을 이제 같이 분석하시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학술 사이트에서 논문 검색하셨으면은 지금 다 하나씩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봐야지 하면서 PC에 차곡차곡 폴더별로 정리를 잘 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언제 검토해야 될지 모르게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갈 텐데 만약에 100건의 논문이 쌓여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건의 논문을 또 읽으시려면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때 이 사이언스페이스의 여러 건의 PDFs, 복수형, 이 여러 건의 PDF를 한꺼번에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익스트랙 데이터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10건, 20건, 50건 상관없이 업로드하게 되시면 그 해당되는 PDF의 중요한 정보들을 얘가 분석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합니다. 네, 한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주의사항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PDF가 100메가 미만이면 돼요. 근데 뭐 요즘 PDF야 100메가 이상 넘어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요. 자, 100메가 미만. 그래서 여러 건의 PDF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 PDF에 대한 TLDR, 한 줄 요약, 결론,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화면 캡처받았던 제 환경에서는 이미 기본 컬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컬럼의 종류들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컬럼에 따라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건의 논문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론 부분을 요약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갖고 계셨던 여러 건의 PDF 논문들을 바로 그냥 서론까지 다 요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건의 논문 PDF를 요약을 해서 어떤 논문이 나한테 좀 인용이 필요한지 판단하실 때 extract data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시면 여러 건의 PDF 논문들을 요약된 내용을 보시면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분류하시면서 네, 활용을 충분히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PDF를 이렇게 업로드 하셨잖아요. 여러 건의 PDF하고도 또 채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한 건의 PDF를 가지고 채팅으로 하시는 방법 설명드렸다면 이제 이 여러 건의 PDF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건의 PDF를 한꺼번에 동시에 동일한 채팅 기능 방법으로 분석을 하실 때 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논문 요약 및 그 분석 쪽에 이제 조금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AI로 만든 텍스트를 접하실 기회가 좀 많으시죠. 네. AI로 만든 텍스트는 어떻게 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분들이 AI로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자, AI로 생성된 텍스트는 AI가 정확히 찾아냅니다. 네. 원리는 뭐냐면 AI는 특유의 말하는 텍스트 스타일과 어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AI로 논문 쓰시잖아요. 그럼 AI가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딕텍션을 합니다. 그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AI 딕텍터라는 사이스페이스의 기능이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일부 텍스트 내용을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Analyze라고 누르게 되시면은 이 부분은 AI로 썼을 가능성이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 높고 중간, 낮음 이렇게 세 가지 티어로 구분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때로는 PDF 논문을 업로드를 이제 하게 되시면 네, 업로드 PDF를 하게 되면 특정한 논문 PDF를 업로드하고요. 문서를 스캐닝 한 다음에 얘가 네, 이제 리포트 보고서, 분석된 결과 보고서를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 논문은 보시면 highly, 매우 AI로 썼을 가능성이 높고 moderately, 중간, lowly, 낮음, 중간 정도 될 부분이 한 두 가지 센텐스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해줘요. 네. 왜냐하면 AI 특유의 그 이 작성했었던 텍스트의 어조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일을 이제 그 다운로드 리포트에서 보면 논문 PDF에 이렇게 첫 페이지에 AI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세 가지 티어로 정리를 해 주죠. 네, 그래서 우리 뭔가 리포트를 우리 학생분들은 리포트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는 AI로 썼다고 하셔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AI가 또 찾아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잠깐 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챕터 논문 요약 및 분석의 마지막 그 주제인데요. 학술 발표 영상이라는 거 혹시 요약을 해보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논문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학술 출판된 논문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학회들은 학회 정책상 학술 대회 영상을 유튜브나 이렇게 소셜 미디어 채널에 올리셔서 공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곧 학술 자료 중에 참고할 만한 혹은 관심 있는 주제로 발표된 학술 발표된 영상도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AI로 분석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사이스페이스의 에이전트 기능,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 기능에서 굉장히 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 제가 유튜브 컨텐츠는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라는 분당 서울대 병원의 이제 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영상이에요. 얘를 제가 만약에 지금 영상이 19분 이상 되는 자료거든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보고 메모하고 분석하려면 19분 동안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1.5배속으로 한다고 하셔도 15분 이상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을 이렇게 이제 사이언스페이스의 에이전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유튜브 영상 컨텐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자, 얘를 분석해줘. 그리고, 네, 분석해줘. 프롬프트에 이렇게 썼죠? 핵심 키워드를 뽑아주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분석해줘. 그리고 한글로. 네, 한글로 하셔야만 한글로 나와요. 그냥 있으면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한글로 해줘.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체화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이 사이스페이스에 분석하고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분석을 해요. 자, 처음에 뭘 하냐면 유튜브 비디오 분석해서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해당 링크 접속하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뭔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쿠키 동의 화면에 업세트 올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업세트 올 버튼, 우리 보통 화면상에 쿠키 동의하세요라는 버튼 화면상에 가끔 보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 버튼을 찾고 있더라고요. 네, 혼자 알아서. 그래서 버튼을 쭉쭉 찾고 한 3분 동안 찾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얘가 정말 일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버튼을 눌렀는데도 작동을 안 한대요. 얘가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정보로 이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5회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검색 방법으로 비디오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얘가 계속 열심히 일을 합니다.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네, 부분을 화면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네. 어떻게든 이제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핵심 키워드 이렇고요. 향후 과제 이렇고 이거에 대한 MD, 네, 전체 그 분석된 비디오 보고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술 영상 참고하실 때 또 AI 기능으로 또 활용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운로드 PDF도 가능하고요. 복사해서 나중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술 연구 AI, 그 다음에 논문 탐색, 논문 요약 및 분석인데 지금 3시가 다 돼서요. 제가 지금 남은 챕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한 15분 정도만 더 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자, 이제 그 네 번째 챕터입니다. 연구자료 정리예요. 연구자료 정리는 사이언스페이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 내가 관심 있는 PDF 논문들 업로드 하신 것들 얘만 딱 모아놓을 수 있는 마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내 개인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논문 정리나 폴더 분류, 연구 노트 정리가 가능한데요. 보시면 이 마이 라이브러리는 사이언스페이스의 어떤 메뉴에 접근하시건 간에 이 마이 라이브러리에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도록 메뉴가 왼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 라이브러리 기능을 눌러주시면 현재 이 밑에 보이는 이 폴더별로 어떤 논문들을 관리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PDF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 하셨던 논문 PDF 파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그 채팅 기능이 있거든요. 채팅 기능. 즉 제가 이 논문 PDF를 업로드했을 때 챗 기능으로 해서 이 논문들을 다 분석을 또 AI로 하실 수가 있는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폴더 관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되어 있건 또는 사이언스페이스의 리터레이처 리뷰 기능을 통해서 검색되어진 논문을 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셨건 이런 논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신 것들만 또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답변을 질문하시면서 분석하시고 답변을 또 채팅 기능으로 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마이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저장된 논문을 검색하는 것들만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그 마이 라이브러리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얘만 가지고 AI를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기능이 여기 채팅 기능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논문만 체크하시고 이 챗 기능을 통해서 여기 챗 위드 PDF 기능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논문들만 뭐를 분석해줘, 핵심 연구 방법론을 뽑아줘, 관련된 논문 페이퍼를 또 찾아줘 이런 식으로 AI한테 계속 일을 시키시면서 해당되는 논문들에 대한 분석 작업과 리서치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폴더 안에 있는 이런 논문들, 네, 그 다음에 원하시는 논문 체크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있는 챗 기능은 선택되어진 논문들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로 이 논문에 대해서만 또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단에 보셔도 이제 채팅 요 챗 기능이 아까 방금 보셨던 밑에 있는 챗 버튼이 있었고 또 위에 그 챗 버튼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챗 기능은 전체 마일 라이브러리의 특정한 폴더로 이동이 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채팅으로 분석하실 때 이때가 위에 있는 챗 버튼이고요. 밑에는 선택했었던 특정한 파일들만 대상으로 AI로 채팅하는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연구자료 정리의 뭐 노트 작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노트 작성은 아까 문헌 탐색할 때 리터레이처 리뷰에도 세이브 투 노트북이 있었고요. 그리고 Find Topics라는 곳에서도 이 세이브 투 노트북이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 노트북 기능을 활용하시는 목적은 나중에 논문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텍스트일 경우에 계속 노트북에 쌓아놓고 저장하셨다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 노트북이라는 개인화된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원하시는 그 텍스트를 쉽게 저장해서 또 운영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AI 챗 기능으로 진행했었던 내용까지도 네,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AI에게 받았던 답변 내용까지도 노트북에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연구자료 활용 부분은 이제 논문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으시잖아요. 텍스트 내용을 초안 딱 잡으시고 이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AI한테 문장을 좀 재구성해주고 싶을 때, 재구성을 해봐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 작성을 쭉 하시다 보면 학술적인 전문 용어가 들쓰였다거나 네, 용어가 막 혼용돼서 A를 A 다시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논문 초안 작성을 하셨다면은 이 패러플레이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문장을 AI한테 한번 탈고라고 하나요? 근데 한번 문장을 좀 재구성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 영문으로 작성된 문장 텍스트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자 얘를 리프레이즈 문장 재구성해줘라고 하면은 제가 오른쪽에 타겟 언어를 코리안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랭스는 이 문장 재구성하는 그 텍스트의 길이입니다. 짧게, 중간, 길게. 네, 베리에이션은 변화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옵션을 설정하시면서 문장 리플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문헌들을 다시 또 그 문장 재구성해 주고요. 역으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술 출판했던 우리 국내 발행했던 논문을 해외 쪽에 기회가 돼서 컨퍼런스에 발표하기 위해 초록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글 텍스트 입력하시고 문장을 영어로 바꿔줘라고 하면 문장 재구성해 주는 거죠. 그것도 여기 보시면 아카데믹 수준, 학술적으로 원어민 스타일의 플루언트 혹은 뭐 포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 느낌에 맞게끔 텍스트 내용을 AI가 싹 다 바꿔주는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5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국어 지원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을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학술적 스타일로 길이는 중간 정도, 베리에이션은 중간 정도로 해서 문장을 재구성하실 때, 네, 그러면 얘가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문장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논문 쓰실 때 문장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논문 작성 부분입니다. 논문 작성 부분인데요. 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AI가 내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준다. 되게 좋겠죠? 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네. 네, 네. 근데 AI가 사실은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AI가 논문을 작성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 키워드 입력하고, 사이테이션 입력하고, 쭉쭉쭉 프론트 넣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AI가 논문 쓰는 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논문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정직성, 정확성, 학문적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가 논문을 써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AI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논문의 초안 아웃라인, 어떤 목차로 어떤 내용을 좀 내가 참고해서 논문 작성에 초안으로 쓸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문 작성하는 프로세스는 뭐 어떤 연구 성향이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틀리시겠지만 보통 초안 생성해서 논문 내용 정리하고 아까 보셨던 문장 재구성으로 문헌 다듬고 그다음에 참고 문헌 생성 기능이 사이언스페이스도 사이테이션 제너레이터라고 있긴 한데 자,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엔드노트나 레포웍스가 맨들레이와 같은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정확해요. 네, 이거 추천드리지 않고 자,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로 이제 논문 작성하셔서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논문 투고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이 사이언스페이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논문 초안을 생성을 위한 AI 박사급 연구 조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논문 초안을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합니다. 네. 뭐가 마우스만 가만히 갖다 내도 얘가 그냥 텍스트를 막 써줘요. 그리고 인용할 것들 인용하면은 인용 문헌 포맷, 맨 인용 문헌 포맷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는 레퍼런스까지 다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화면으로 잠깐만 좀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이스페이스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사이스페이스 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에이전트를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멀었더라고요. 일단 속도. 네, 일은 잘하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이거는 아직은 멀었다. 대신 이 왼쪽에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을 이제 이 사이전트 AI가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가 다 하려고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속도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I 라이터예요. AI 라이터. 여기서 제가 바로 스타팅 라이팅 하면은 AI로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choose a template이라고 있죠. 요거는 특정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choose a template 하고요.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냥 스타트 라이팅을 제가 누를게요. 제가 지금 제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연결을 했는데 네, 여기 나왔네요. 자, 그래서 리서치 프로포잘, 연구 제안서 쓸 겁니까? 아니면 뭐 문헌 고찰에 대해서 쓰실 겁니까? 데시스 스테이먼트, 뭐 에세이 라이팅, 뭐 초록 라이팅. 저는 만약에 학술 컨퍼런스에 제출할 초록 제출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타트 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음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자, 제가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그런지 조금 네, 네, 제 PC에 줌도 막 그 공유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나 봐요. 네. 자, 해서 네, 요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리프레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뭘 물어보냐면 오늘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자,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스에 대해서 쓸 거야. 제너레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록 제출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아웃라인을 잡아줘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뭐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뭘 써주죠. 탭 또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뭘 또 써주거든요. 네. 알츠하이머병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습니다. 오버뷰에 가면은 또 오버뷰에 맞는 또 내용을 얘가 문헌 분석해서 다 써줍니다. 네. 써줘요. 써주긴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초안만 잡으실 때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문헌을 인용했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우선은 여기 보면 인용 문헌이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1번 뭐가 들어가요? 이 내용은 레퍼런스를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APA 스타일로 바꾸거나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꾸게 되시면은 이렇게 다 또 들어가요. 네.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서 슬래시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AI로 라이팅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Continue Writing with Citation 인용할 문헌들과 함께 계속 라이팅을 시작하겠느냐 AI로 네, 눌러보면 AI가 이 단락 섹션에 맞는 문헌을 찾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인용 문헌이 있으면 인용 문헌을 다 자동으로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다 만들어 주면서 참고 문헌까지 다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논문 초안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템플릿 있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원하는 그 내용들, 토픽을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마우스 요 업세트 서제션을 누르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은 해당 내용들이 초안으로 잘 작성이 된다. 근데 인용할 때는 여기 사이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인용 문헌 사이스페이스에 2억 6천만 건의 학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용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은 수동으로 인용 문헌 추가하실 때 크리에이트 뉴 기능을 통해서 이 인용할 문헌들의 서지 사항을 바로 입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문 초안 작성할 때 이 사이스페이스의 AI 라이터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논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논문 투고하기 전이에요. 네. AI는 여러분들의 빨간 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논문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I한테 자, 내가 이 논문을 학회에 투고할 건데 네가 피어 리뷰어로서 전문적인 피어 리뷰로서 이 내 논문을 뭔가 좀 피어 리뷰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고 피어 리뷰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봐. 라고 한번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야 AI가 빨갛펜 선생님처럼 일을 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썼던 논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면 AI가 아이고 옹아옹아 하면서 제 논문을 적나라하게 얘가 정말 피드백을 정말 정확하게 줍니다. 해봤는데 이 논문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맞아. 일단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문은 연구 제안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재투고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라고 맨 처음에 저한테 반응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하는 프롬프트 방법은 뭐냐면 AI로 여러분들 논문의 피어 리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자체하실 수가 있어요. 왜? 리젝 당할 확률을 줄이고 그 다음에 투고한 이후에 세컨 뭐 리비전 또는 다른 학회에 논문 투고하기 위해서 논문을 또 리바이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할 때 이렇게 AI한테 피어 리뷰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PDF를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한 PDF를 AI한테 역할 시키는 거죠. 너는 내가 투고할 저널 오브 ABC라고 하면 그 학회에 네가 피어 리뷰어로서 이의 논문을 좀 적나라하게 피드백을 줘봐. 라고 할 때 이런 6가지 범위 사례를 지정하시면 훨씬 좋아요. 초록은 이런 내용 봐주고 서론, 연구 방법론, 결과, 결론, 레퍼런스는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런 거 누가 체크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제가 그 사이언스페이스의 슈퍼 에이전트, 사이언스페이스 에이전트로 한번 일을 시켜봤고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이그젬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요거는 위에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전문적인 피어 리뷰어라고 그냥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투고하려는 학회의 이런 심사 규정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논문 PDF 초안을 업로드하게 되시면 얘가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쭉 합니다. 한번 그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네. 자, 제 논문 첨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피드백을 쭉 제공을 해줬고, 자, 화면을 조금 뒤로 넘길게요. 자, 뒤로 좀 더 넘기면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가 다 또 알려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이 나왔네요. 자, 논문 내용을 네, 이런 식으로 잘한 점, 네, 부족한 점, 방법론이 부족하다. 네. 일반화된 범위가 모호하다. 네, 피어 리뷰어 입장에서 이런 거를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뮬레이션. 인트로덕션 뭐 이렇고 메소드 이렇고 부족한 점은 이렇고. 그래서 컨클루전 결론 부분은 이렇게 분석했더니 잘한 점과 부족한 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한테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거 안 돼. 대폭 수정해야 돼. 그래서 방법론은 투명성, 결과의 보고 완성도, 결론의 심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근데 이대로는 안 되니까 논문 다시 써.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피드백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논문 투고하시기 전에 한번 피어 리뷰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용 및 생성인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드노트, 레프웍스, 맨델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사이스페이스에 문헌 검색하고 이거를 사이테이션으로 만들면은 또 논문의 또 인용과 레퍼런스 관계를 또 분석하시면서 또 다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성과 발표예요. 만약에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들께서 학술 출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회에 컨퍼런스에 초빙을 받으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수락하셨습니다.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PDF로 출판된 논문을 슬라이드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네, 전문가 수준으로 AI가 얘를 잘 뽑아줍니다. 네, 정말 잘 뽑아줘요. PDF 논문을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컨퍼런스 슬라이드 발표 초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얘가 정말 잘 뽑아줍니다. 사이스페이스가 아니라 다른 AI가 잘 뽑아줘요. 네, 펠로우라는 AI인데요. 이것도 PDF 논문을 슬라이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AI는 하나만 쓰시면 조금 위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 파일, PDF 파일을 GPT로 컨셉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컨셉 잡은 것들을 펠로우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GPT로 컨셉 잡냐면 요거 내 논문인데 내가 40분 분량으로 어, 슬라이드 장수를 30장 이상으로 해서 우선 목차를 뽑아줘 라고 하면 GPT가 뽑아줍니다. 네, 뽑아줘요. 논문에 대한 발표용 목차를 뽑아줘요. 이것 가지고 부족해. 더 뽑아줘. 하면 더 뽑아줘요. 네, 100개 다 뽑아줘요. 근데 그 중에 원하시는 슬라이드 목차 내용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추리셔야 되죠. 네, 일단은 많이 뽑아놓고 그 중에 내가 쓸 슬라이드 목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가지고 이제 펠로우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시면 되냐면 우선 제가 쓴 논문을 이렇게 첨부하고요.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프롬프트 상에다가 자, 요거 내가 이번에 학회에 발표할 자료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논문 분석해서 컨퍼런스 발표용으로 슬라이드 만들어줘. 네, 좀 빨리 넘겨볼게요. 임상 연구 컨퍼런스고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제가 업로드했던 PDF PDF 논문 PDF로 분석을 합니다. 슬라이드 1, 2, 3, 4, 5, 6, 7, 8 잘 해줘요. 네.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오른쪽 위에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눌렀더니 얘가 정말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잘 만들어줬으면 먼저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실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면서 한 번 더 빠르게 이렇게 만드는데 확인하시겠습니까? 텍스트 내용 안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었고 여기서 텍스트 내용 바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눌렀더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컨퍼런스에 발표할 때는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나? 그죠? 네. 그래도 우선은 뭐 제일 심플한 거 선택해서 일단은 네, PPT 네, 네, 제일 심플한 걸로 한번 선택을 했어요. 네, 요거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눌렀더니 PPT 선택됐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 빨리빨리 잘 만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만 보셨겠지만 이제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 첫 페이지, 두 번째, 네, 이거 뭐야? 이대로만 못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얘가 일을 잘 못하나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일을 잘못 시켰더라고요. 펠로우는 AI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검색해 놓고 PDF 업로드하고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AI 슬라이드를 하게 되시면 얘가 훨씬 더 일을 잘해줘요. 네. 한번 보실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선은 제가 업로드했던 논문을 이렇게 뭔가 안심되게 PDF군요? 라고 보여주더니 좀 기다려 보시면 제 PDF 논문에 있었던 피겨 부분을 얘가 뭔가 이제 보신 화면처럼 이제 추출을 해줍니다. 네. 자, 제가 화면을 좀 빨리 넘겨드릴게요. 네. 자, 제 논문에 있었던 피겨 부분을 다 추출을 해요. 이렇게 보여줘요. 네,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1번부터 쭉쭉 얘가 뭔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더니 화면을 조금 빨리 넘겨드릴게요. 네. 심도 있게 분석을 하더니 네.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뭔가 슬라이드를 또 잘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논문 컨퍼런스 발표할 제 논문 제목도 적었고 목차도 잘 적었고 아무튼 아까보다는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또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한글로 제발 해줘. 그 프롬프트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네, 한글로 써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정말 일을 잘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동일한 과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논문 PDF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피겨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슬라이드 내용을 아웃라인을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한글로 네, 슬라이드마다 어떤 내용으로 쓸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또 네, 이제 이 부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 슬라이드 만드는 기능에서는 템플릿이 복잡했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만 지정하게끔 나와요. 색깔 지정하게 되면 얘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잘 만들어서 네, 보여줍니다. 뒤에 보이는 소스는 지금 보이는 웹브라우저 상에 그냥 보여지기 위한 그냥 소스 마크업 랭귀지고요. 실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다운로드 하게 되시면 PDF 파일로 혹은 PPT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제목도 다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프롬프트를 잘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도식을 많이 쓰고 아름답게 만들어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뒤에 보실 화면처럼 네, 목차도 좀 좋고요. 아까보다 훨씬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식을 좀 많이 써달라고 했더니 제가 도식도 좀 많이 잘 써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좀 뒤로 넘겨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네, 얘를 조금 안 보이게 네. 네. 자, 이렇게 도식도 크게 네, 좀 써주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내 논문에 있었던 피규어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펠로우가 이 논문을 분석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합니다. 완성이 된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약간 폰트를 바꾸신다든지 조금 더 수정을 하게 되시면 훌륭하게 논문을 컨퍼런스 프로스 발표 자료로 만드실 수가 활용하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스페이스는 못하냐? 이 기능을 못합니다. 네, 못해서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사이스페이스도 하는데 제가 40분 분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9장밖에 안 나와요. 네, 곤란하죠? 40분 분량인데 9장으로 슬라 발표하려면 그리고 프롬프트 수정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스페이스는 저는 탈락이고요. 네, 안 쓸 것 같고요. 대신 얘가 뭘 잘하냐면 논문 PDF를 쇼츠 비디오로 잘 만듭니다. 네, 이거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어 발음 능통자의 발음 수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our presentation on the impact of aspirin use in patients with heart stents undergoing non-heart surgeries. Our research reveals that whether patients continue or stop aspirin therapy before 자, 요거는 제 surgery 오디오, 제 목소리예요. 네, is similar. 잘 안 This finding is 들리시나요? vital for 네, healthcare 아무튼 providers as it aids in making 네, informed 자, decisions. 제 영어 발음 수준인데 이거를 제가 녹화한 게 아니라 AI 사이언스페이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러분들이 AI 아바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그냥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논문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분들 논문을 쇼츠로 만들기 위한 여기 보시는 그 오디오 그다음에 이런 표정들 이런 거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하시는 방법 제가 잠깐 아바타 녹음했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줌 아이콘이 조금 거슬려서 얘를 좀 없애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무튼 네, Hello. 안 보이지? 네, 아무튼 Hello, I'm feeling confidence and let's 카메라를 보고 사이스페이스의 아바타 만드는 곳에 가서 아바타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동작과 오디오를 사이스페이스가 학습할 수 있도록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노트북에 마이크와 카메라 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최대한 이 손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경직돼서 하게 되시면 쇼츠 비디오 이러구나. 이렇게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을 읽었던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바타 만들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Hello, I'm feeling confident and relaxed right now. 손동작. 네. 하고 이제 표정도 조금 밝게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얼굴이 작게 나오니까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논문을 쇼츠로 만들 때 다른 연구자가 홍보할 수 있도록 텍스트도 잘 나오고요.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이 쇼츠에 카메라가 켜져서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바로 AI에게 해주는 거 하실 수가 있고 얘를 또 다 다운 받으실 수가 또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자, 듣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 AI 활용 윤리인데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했다면 항상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AI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성과 정직성, 학문적 윤리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정확성.
AI가 생성한 내용이라도 논문에 포함이 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정확성은 최종적으로 저자의 책임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AI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전에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된다. AI가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성 문제. 두 번째 고민하셔야 될 건 정직성입니다. 네.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독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학문적 윤리거든요. AI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논문을 대신 쓸 수는 없어요. 대신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썼다라면은 그 핵심 아이디어와 연구 결론에 대한 도출은 오직 연구자의 몫이기 때문에 AI가 이 논문을 대신 쓸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은 AI를 사용했던 방식과 그 범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네. 첫 번째, 논문 초안 작성과 문법 교정 보조를 위해서 AI를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서론 부분에, 감사의 글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일부 초안 작성 및 문법 교정에 챗GPT와 같은 거대 AI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알파폴드는 이제 유전자 염색체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알파폴드 모델이 활용되었음을 밝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연구 논문에 그 표현되는 데이터나 특정 실험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연구 방법론 부분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 데이터 분석은 TensorFlow 2 4in X 기반의 CNN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네,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요. 비전 AI를 활용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나 특정 실험 과정에서 필수 도구를 활용하셨다면 분명히 연구 방법론에 밝혀주셔야 됩니다. 논문 작성하는 과정이나 또 일회성으로 사용했거나 특정 부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AI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각주, 풋노트 또는 참고 문헌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각주 같은 경우는 해당 본문의 작은 숫자로 표현을 하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다가 AI로 이렇게 이 문단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AI를 활용을 해서 작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레퍼런스는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보이네요. 자, AI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레퍼런스 형식처럼 오픈 AI 2023, GPT-4, 테크니컬 리포트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참고문헌 양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한 예로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I 활용 윤리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207쪽에 달하는 슬라이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이언스페이스라는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 리서치에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도 아끼시고 생산성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아마 그 설문조사가 우리 도서관 선생님 통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때 기타란에 궁금하신 내용들 또 답변 작성해 주시면 도서관 선생님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박수 쳐주시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